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급명령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급명령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약식 소송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게 있을 때 이제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이제 소장 쓰는 것부터 해서 상대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 또 준비서면을 쓰고 재판에 나가서 어떻게 변론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장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우리가 어떤 증거를 내는지, 그리고 법률 요건에 맞게 제대로 쓰지 못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오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이제 지급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독촉 절차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의 지급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 없는 부동산이나 이런 소송은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서 돈을 받을 게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상가 건물주인데 누구한테 월세를 받을 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사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을 받는다든지, 어쨌든 이런 돈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건데요. 일단 지급명령을 하려면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이제 써야 됩니다. 그 소장을 쓸 때는 그 일반 민사소송 소장을 쓰는데, 소장에는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을 쓰고 뭐 당사자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급명령에도 지급명령 신청서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금액을 써야 됩니다. 그걸 이제 청구 금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청 금액을 정확하게 원금과 이자를 구별해서 쓰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주소지가 정확하게 맞아야만 지급명령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상대방 주소지를 모르면 일반 소송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공시 송달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이 사람의 주소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돈 받을 게 있는 정확한 금액과 거기에 맞는 이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소송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급명령 신청서에 정확하게 원금과 이자를 씁니다. 그걸 이제 신청 취지 부분에 쓰고, 신청 이후에다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을 언제 얼마로 빌려줬는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뭐 임대차에서 월세를 받을 게 있는지, 아니면 뭐 투자 수익금인지, 이런 항목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5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 라고 하면은,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사람한테 1,500만 원 빌려준 게 있고 그 갚을 날짜가 언젠데 이미 지났다 라는 거를 이제 신청 이후에다가 쓰는 건데요. 신청 이후는 법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일반 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롭게 좀 자기가 아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송은 정확하게 법률 요건이 맞지 않으면 소송상 주장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명령은 말 그대로 신속하게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급명령 신청서 안에 정확한 금액하고 신청 취지, 신청 이유까지 썼으면 증거를 이제 첨부해야 되죠. 증거는 빌려준 사건이라면 차용증, 그리고 입금 내역, 그리고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뭐 문자, 카톡 이런 거를 냅니다. 그리고 뭐 임대차 계약의 월세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낸다든지, 이런 증거를 지급명령 신청서 뒤에 첨부 자료로 내야 돼요. 소송은 이제 여러 번 증거를 순차로 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어차피 길게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보통 한 번에 다 내고 결과를 빨리 받아버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한 번에 다 내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내면 법원에서 이제 그 수수료가 있어요. 인지대하고 송달료라는, 소송하는 원고는 법원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받고자 하는 신청 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 소송에 비해서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법원에 이제 통지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납부를 하고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비로소 이제 지급명령 신청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이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는 거죠. 독촉 절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하면은 판사가 그 지급명령 신청서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돈은 제대로 납부가 됐는지, 그리고 증거가 맞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빠르면 며칠 안에도 나올 수 있고, 급한 사건은 늦어도 뭐 2주 안에는 보통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증거와 주장을 했다면 상대방 주장을 듣기 전에 바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판결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면 일단은 내가 소송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2주 안에 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이제 상대방 주소지에 그 송달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인 피고가 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주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지급명령 결정문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에 도착한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4일 안에는 상대방이 억울한 게 있으면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낼 수가 있어요. 이의 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이 억울하다는 거니까 자동으로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처럼 최소 1심은 6개월, 1년 정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14일이 지나고 나면 그냥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1심, 2심, 3심이 있는데 1심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2심은 3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3심은 이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제 다 합치면 1년, 2년이 충분히 걸리고요. 법률 공방이 더 많으면 뭐 1, 2년 추가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명령은 1, 2, 3심 할 거 없이 만약에 2주 만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 없었다면은 1, 2, 3심 할 거 없이 그대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심까지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었다 하면은 나는 지급 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뭐 연락이 와서 돈을 주면은 그냥 받으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돈을 안 주면 그 지급 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제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어디 얼마 있는지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회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압류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예금 채권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강제 집행 절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급 명령 신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바로 그냥 민사소송만 해야 되는 것처럼 최소 6개월, 1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급명령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식 소송으로 충분히 빠르게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지급명령 신청서만 잘 쓰면 법원의 결정을 받고 상대방의 이의 신청 14일 기간을 지나서 거의 한 달 안에는 결정문 확보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자기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 받을 게 있다면 이제 소송 말고 지급명령으로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잘 내고 법원에 수수료만 잘 내면은 이제 빠르면 2주 안에도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오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 이상 최종 판결문을 받아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주소를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지급명령보다는 소송을 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제 주소지를 파악해서 사실조회를 해서 송달을 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 자체로는 이제 공시송달 제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괜히 지급명령 거쳐서 소송하는 것보다는 바로 소송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어떤 증거나 주소지가 명확하다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같은 데 비해서는 훨씬 소송 대법원 절차가 빠릅니다. 법원 절차가. 근데도 더 빠른 지급명령 절차가 있다는 거를 이제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만약에 신청서 쓰는 과정이라든지 접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가 해결하기 어렵다 하면은 그 전문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서 얼마든지 협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런 내가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 알아두셔도 훨씬 이제 소송을 하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든 소송을 받든 이제 대응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후속편으로 지급명령 이의 신청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소송 당했을 때 대응법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또 공유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법률 지식을 하나씩 쌓고 또 비슷한 사례가 생겼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빠르게 공유했는데 아무쪼록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말인데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